안녕하십니까. 최근에 서울 아파트 값이 매우 빠르게 올라가고 있죠. 이 원인을 오늘 좀 분석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9월 7일 대책 전후 아파트값 변동률을 보시면 상당히 빠르게 지금 가속도를 붙이고 있는데요. 일단 서울 중심 한강 벨트 쪽으로 오르다가 지금은 외곽으로도 조금씩 상승 요인이 생기고 있는 그런 현상을 보이는데요. 이게요, 어떻게 보면요, 항상 그랬습니다. 강남 서초 송파가 오르면 그만큼 오른 상승폭만큼 나중에 뒤따라가는 그런 현상을 보이는데요. 역시 마찬가지네요. 역시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어차피 강남 서초 송파 매입을 못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외곽으로 살 수밖에 없죠. 모든 분들이 그만한 여유가 있지는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한 5억에서 10억 정도, 10억에서 15억 정도의 매매가가 가장 많은데요. 그 가격대를 공략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지금. 아니, 강남 중심 한강 벨트 쪽만 오르는데 그쪽은 가면 되겠냐. 제 경험상 20년간 부동산업을 해본 결과로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단지 시간적인 차이가 있을 뿐이죠. 강남 서초 송파가 아무래도 주도주예요. 우리나라에서 부자들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이쪽이 먼저 움직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로 외곽으로 흘러가는 현상은 어쩔 수 없는 현상이고요. 이거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제가 보고. 그리고 항상 이렇게 아파트 값이 크게 요동치는 건 결과적으로 대출 제한 아니면 종합부동산세 세금 강화 등 이런 걸로 통해서요. 오히려 집이 공급량이 줄어들어 버려요. 매물이 확 줍니다. 거기다 양도세도 막 70%, 80% 때려버리면 그거 누가 팔겠습니까? 현실적으로. 그러면 다음 정권 기다렸다 팔겠다는 분들이 많아가지고요. 매물이 잠기는 현상. 그리고 이렇게 뉴스에서 계속 매스컴에서 집값이 오른다고 부추기면요. 사람의 심리가 어떻게 됩니까? 더 사고 싶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가격을 올리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의도까지 느껴질 정도로 이러면 가격이 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전세가 상당히 많이 부족합니다. 월세로 많이 바뀌었다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그것도 맞는데요. 지금 시장 자체에서 봤을 때 예전보다 전세 물량이 훨씬 적습니다. 그만큼 공급이 부족했다. 한 3, 4년 동안 공급이 거의 전무했다, 서울에. 서울은 현실적으로 지금 공급이 많을 수가 없는 현실이에요. 그렇다면 정부에서도 이건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현재 국가에서 갖고 있는 땅에다가 짓던지 아니면 경기도 분당처럼 판교처럼 최고의 신도시를 만들어줘 가지고 대체 수요를 만들어주는지 해야지 지금 이 상태로 가서는 분명히 대상승이 올 것이다. 저도 그렇게 보는데요. 일단은 통화량 늘어나고 있죠. 거기다 돈 막 찍어내고 있죠. 달러도 그렇고요. 이게 부동산이 오를 수밖에 없는 현상이 지금 다 요인이 뭉치고 있어요. 거기다 또 금리 인하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도화선이 되겠죠. 지금 이 상승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까지 오른 건 제가 볼 때 워밍업이고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될 것 같은데요. 이게 한번요. 뛰는 그 불이 한번 붙잖아요. 쉽게 가라앉진 않아요. 최소한 2년, 3년 가더군요. 그래서 이걸 잘 보셔서 우리가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강남, 서초, 송파 이쪽에 아파트가 30억대, 40억대를 못 맞히신 분들 입장에서는 쳐다만 보지 마시고 내 주변에 아파트를 가격대에 맞춰서 사시는 게 좋고요. 너무 큰 대출, 저는 좀 반대하고 싶습니다. 이유는요, 변동률이 심한 그런 부동산이나 주식 같은 데서는요, 오래 버티기가 힘들어요. 상당히 불안하다는 거죠, 심리적으로. 그거는 장기 투자를 하기가 굉장히 불리하다. 이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출은 내 소득 범위 내에서 한 30%, 40% 이자만 나가게끔 해서 어느 정도 안정적인 생활을 하면서 집을 사는 방법을 추천드리고요. 어떤 분도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아니, 상급지 가가지고 최대한 영끌 해가지고 사는 게 맞지 않냐. 영끌이요. 영끌도 믿는 구석이 있으면 괜찮죠. 근데 믿는 구석이 없을 때는 그 고통이 말로 못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조심하셔야 되고 이런 폭등장에는요. 2년, 3년, 그러니까 27년, 28년까지는 갈 것 같습니다. 또. 근데 28년 이후에는 다시 어느 정도 조정기가 분명히 옵니다. 그래서 따라 산다. 이렇게 초입 구간에 사는 거는 제가 추천해 드리는데 27년, 26년 말에 상당히 많이 올라가죠. 지금보다 한 1.5배 정도 올라서
그때 매입하는 거는 저는 조금 권하고 싶진 않아요. 항상 이런 초입 때 사셔야 됩니다. 그러면 강남, 서초, 송파 그리고 용산, 성수, 마포 쪽이 가격이 많이 올랐다. 이쪽이 좀 부담된다 그러시면요. 그 옆에 주변 서대문 아니면 은평구 예를 들어서요. 그 다음에 왕십리 아니면 동대문구 이문동 이쪽으로 공략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곧 큰 상승이 오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경험상 그랬고요. 틀려본 적이 없습니다. 항상 그렇고. 근데 이제 이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이제 많은 분들의 관심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에는 강남, 서초, 송파 이쪽에 고가 아파트가 큰 상승이 더 빠를 것 같긴 합니다. 이 세금 부분도요. 정부에서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 게 똘똘한 한 채에도 너무 많은 큰 혜택을 드리면요. 이 빈부격차가요. 훨씬 크게 벌어져요. 그 정부에서는 빈부격차 똘똘한 한 채에서 이게 100억이 가든 200억이 가든 상관없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게 결과적으로 빈부격차를 크게 늘려버리는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똘똘한 한 채를 너무 혜택을 주지 말고 전체적인 매가에서 종부세를 책정해야지. 그래야지 또 전세 월세 매물도 많이 나오겠죠. 1가구 5주택 3주택자도 그 나름대로 나머지 주택 내가 살고 있는 한 주택 빼고는 다 임대로 돌리기 때문에 임대 공급이 된다는 그런 장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너무 간과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 드는데요. 지금 현재 이 가격대 상승률 0.35% 0.27% 이것도 좋지만 앞으로 1%가 넘는 주간 변동률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체크해 보시고 구입하시는데 지금은 매입의 적기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지금 조금 올랐다. 이 정도 오른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한번 오르면 보통 2배 이상 뜁니다. 제가 이렇게 항상 보면 한 5억짜리 아파트가 9억, 10억까지 뛰어야지 끝나요. 그럼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9억, 10억 정도 했을 때 누가 사냐? 삽니다. 사니까 거래가 되죠.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조정기가 오면요. 10억까지, 예를 들어서 5억짜리 아파트가 10억이 갔다고 쳤을 때 10억 아파트가 8억에서 7억 5천 정도 선에서 다시 한번 조정이 오는 시간이 분명히 와요. 그래서 이 꼭대기에 사시는 거 있잖아요. 내가 너무 비싸게 산 거 아니야? 지금 꼭대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그때는 좀 매수를 좀 보류하는 것도 분명히 좋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리고 매입 시기는 지금이 가장 절호의 찬스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지금 매입을 하시는 거는 추천드립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동산이라는 게 요인이 많잖아요. 일단 전세 가격이 오르고 전세 매물이 없을 때 당연히 매매가에 요인이 되죠. 상승 요인이 되고 두 번째는 결국 금리입니다. 금리 인하가 되면 집값이 떨어져 본 적이 별로 없어요. 거의 없을 겁니다. 전 기억이 없는데 금리 인하를 지금 현실적으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집값에는 분명히 가격 상승에는 큰 요인이 될 겁니다. 여기 플러스 서울 같은 경우는 특히 지방까지 지금 투자자들이 몰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가격을 상승 안 할 수가 없죠. 100% 상승할 수밖에 없고 이 가격에서 더 올라갈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추세는 상승 추세를 시작하는 초입에 왔다. 여기서 얼마나 뛸지 그거는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러나 지금 서울의 아파트 값이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주요 도시를 기준으로 그렇게 비싸지 않은 그런 지역이다 이렇게 평가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더 큰 상승이 올 것 같고요. 전 정부에게 이런 얘기를 한번 드리고 싶어요. 강남, 서초, 송파를 오히려 막지 말고 그런 만한 대체 신도시를 만드는 건 어떤지요. 너무 이쪽으로 중심지에 모든 인프라를 몰리다 보니까 가격 상승이 더 강해지고요. 또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지역으로 바뀔 수밖에 없는데 그런 지역을 하나 만들어 보는 건 어떤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너무 이쪽으로만 집중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그게 쉽지 않죠.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한번 정부에서 좀 어느 정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상승할 것 같냐고요? 2배, 한 100% 이상 상승이 될 것 같아요. 지금 상태로 봐서는요. 그리고 지금 현재 공급량이 내년, 내후년에 너무 없고요. 저는 여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아파트를 사는 사람도 분명히 있지만 빌라나 다가구 그리고 오피스텔 이렇게 아파트의 대체 상품에 살고 있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아파트 실거주가 43% 그리고 나머지 57%는
원룸, 빌라, 다가구 주택 이런 데 삽니다. 근데 그런 분들의 공급량이 최근에 보십시오. 빌라 공급량이 현격히 줄었습니다. 그 제가 빌라 업자한테 한번 제가 만나서 인터뷰를 해봤는데요.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남는 게 없답니다. 땅값은 올라갔는데 건축비가 예전에 2배에서 2배 반이 올랐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실평수 한 15평짜리를 예전에는 3억 5천에 분양하면 딱 맞았는데 지금은 6억 7억에 분양을 해야 된대요. 근데 6, 7억에는 지금 빌라 인기가 없다 보니까 살 사람이 없기 때문에 다 미분양이랍니다. 그래서 지금 못 짓는데요. 정부에서 짓지 말라는 게 아니고 못 짓는다고 합니다. 타산이 안 맞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빌라 공급량이 현격히 줄었는데요. 이게 결과적으로 아파트에 더욱더 몰리는 그런 현상도 분명히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지금 요번에 부동산은 이게 답이 없다는 생각도 좀 들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요번에는 대세 상승은 큰 상승이 오고요. 그리고 서울 중심지 여기가 한 번 더 칠 것 같습니다. 더 올라가고 그 다음에 마포, 용산, 그 다음에 노원구, 도봉구까지 들어가고 금강구까지 빠져버리면 이제는 서울의 마지막이요. 그 다음에 경기도 서울 인근까지 퍼지기 시작할 겁니다. 이 현상이 서울 집중화 그리고 수도권에 이번에는 훨씬 큰 효과를 볼 것 같아서요. 지방하고 이번에 수도권의 차이는 상당히 크게 날 겁니다. 그래서 지방에서 원정대가 와가지고요. 서울하고 경기도 쪽으로 집을 사는 이런 현상이 더욱더 뚜렷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지방 쪽은 좀 아쉽지만 이번에는 별 큰 힘을 발휘하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 아파트를 그 대신 이런 거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가 크게 상승하면 대전, 강주, 부산, 대구 쪽은 조금 요인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서울이 상승이 100%라면 거기는 한 10%에서 20% 상승하고 끝날 겁니다. 그만큼 요번에 포커스는요. 바로 서울입니다. 서울 중심에 아파트를 매입하는 건요. 빨리 알아보셔야 되고요. 지금 뭐 계속 매스컴에서 나오는 것도 강남, 서초, 송파만 나오는데 거기 살 수 있는 사람은 몇 프로나 돼요? 전 국민의 1%, 2%밖에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무조건 맞추면 안 됩니다. 거기 못 산다고 집 안 산다. 이거는 정말 바보 같은 짓이에요. 지금 서울 중심이 아니라도 외곽이라도 내 수준에 맞는 그리고 대출을 너무 많이 받지 않고 내가 생활 수준에서 이 정도 대출 이자를 내도 큰 문제가 없다. 이런 정도의 수준에서 아파트를 매입하는 게 저는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향후 27년, 26년 보십시오. 상당히 큰 상승을 분명히 할 것 같습니다. 여기다 금리 인하가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 0.25나 0.5%가 내려가면요. 여기선 이제 끝났습니다. 이거 문제 때문에 엄청난 문제가 될 거라고 저는 지금 확신합니다. 꼭 지금 사시고요. 지금이 현재 상승 시기의 초입입니다. 감사합니다.